저번 동영상을 올린 후에 10여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제가 방송통신대 출석시험 대체과제 4개를 하느라고 바빴고 어제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기말시험 대체과제 4개를 해야 되어서 당분간 또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올해 말에 중요한 책을 2권 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부담이 커서 다음 학기에는 방송통신대 수강 과목 수를 줄이던지 아니면 아예 휴학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저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제가 임의로 선정한 K개벽의 3대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어 스님께서 쓰신 신화엄경 함론은 원래부터 후천개벽의 텍스트로 쓰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인데 간행된 지 이미 45년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975년에 간행되었는데 1972년 5월경에는 이문동의 보문난야라는 곳에서 작업했다고 되어 있고 그 주소는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부분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왜 주소는 석관동인데 이문동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가 초당 선생과 저를 비롯한 우리 가족이 살았던 집인데 행정구역은 석관동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가 좀 전에 나온 주소에 따른 보문난야가 있었던 위치고요. 직선 거리상으로는 200m도 되지 않는데 지금은 재개발이 되어서 여기는 빌라로 바뀌고 여기는 아파트로 바뀌어서 옛날 집들은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실제 동대문구 이문동과 성북구 석관동을 가르는 경계는 이 라인입니다. 보문난야가 이문동이라고 알려진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당 선생이 이문동 사신다고 알고 있어서 보문난야도 덩달아서 이문동으로 알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장소를 얻어서 신화엄경 함론 작업을 하게 된 이유는 초당 선생이 이 일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보문난야 이후에 1973년 5월경에 세검정의 대원군 별장인 석파정으로 옮겨가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초당 선생이 석파정의 소유주인 쌍용의 김미희 여사님에게 부탁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아까 그 책인 탄어선사의 선교관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문난야에서 신화엄경 함론 간행을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던 1972년 5월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당시 경남 밀양에 거주하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출산을 하러 4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서울에 올라와서 여기에 계셨고 5월 중순에 저를 낳으신 후 약 10여일간 더 서울에 머물다가 친정인 밀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신화엄경 함론 작업을 나중에 우리가 구입해서 우리 집이 되었던 바로 옆집에서 했다고 기억하고 계신데 거기서도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과 보문난야에서 신화엄경 함론이 만들어진 작업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저도 며칠 전에야 이 사실을 알았고 그것이 저에게는 마치 천밀밀 영화에서 시작과 끝이 겹치는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신화엄경 함론과 저는 약 48년 전에 동일한 시공간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듯 함께 존재하였었고 이제 다시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후천개벽의 텍스트로 쓰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화엄경 함론이라는 책이 저와 어떤 운명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착각을 사용해서 내가 힘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동력으로 삼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본다면 신화엄경 함론과 저는 동일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생성된 것으로서 동일한 의지가 발현된 것이거나 혹은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생학적 동시성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쉽게 페어링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K개벽의 두 번째 텍스트라고 보는 초당본 신구도 5종은
지금도 작자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데 아마도 80년대에 초당 선생이 구입하신 것으로 추정되고 2006년 초당 선생께서 돌아가신 후 저희 이모네 집에서 12년간 보관되다가 2018년에 저에게 전해져서 제가 주역과 뇌과학이라는 책을 쓸 수 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천지의 차원에 해당한다면 혈연과 가문을 통해서 전해지는 종류의 유산은 사람, 인의 차원에 해당하는 것인데 저는 신화엄경 합론과 초당본 신구도를 통해서 천지인, 삼재의 퍼즐을 맞출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주역과 뇌과학 책 다음에 쓸 수 있었던 저희 책이 뇌의 천지인 삼재 디자인을 통한 동서양 철학의 이해라는 책입니다. 왜 초당본 신구도가 후천 개벽의 텍스트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제가 K개벽의 세 번째 텍스트라고 보는 스피노자의 에티카는 1675년경 완성되고 스피노자의 사후 1677년 간행되었으니 지금으로부터 343년 전의 일입니다. 이 책은 사실 시간적, 공간적 혹은 혈연적으로 천지인 삼재 중 어떤 부분에서도 저와 연결된 공통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페어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신화엄경 합론 및 초당본 신구도와 내용상에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세 권의 텍스트는 동일한 의지가 만들어낸 표상들로서 후천 개벽을 위한 텍스트이자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보물과 같은 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에티카는 세상에 나온 지 340여 년이 되었고 신화엄경 합론은 45년이 되었고 초당본 신구도는 2018년 공개되었습니다. 올해는 2020년이고 앞으로 향후 5년 정도가 이 세 권의 텍스트를 보다 현대적이고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가공해내는데 결정적인 골든타임 같은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문광스님TV라는 채널을 알게 되었는데 문광스님은 탄허스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것을 저는 중요한 징조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뿐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앞에도 공개적으로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학문이 정리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묻혀 있었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지식과 정보들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전파되다 보면 언젠가는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우리 모두를 인류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쏘아 올려줄 것이라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